트레이딩 계좌 성장의 핵심인 리스크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트레이딩에서 계좌의 생존은 수익률보다 리스크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초보 트레이더는 어떻게 벌 것인가에 몰두하지만 프로 트레이더는 얼마나 잃을 수 있는가를 먼저 계산합니다. 한 번의 거래에서 계좌의 1에서 2% 이상을 절대 잃지 마십시오. 세계적 트레이더 폴 튜더 존스, 마크 더글러스, 레리 하이트, 브루스 코브너 모두가 입을 모아 강조한 철칙입니다. 핵심은 계좌 자본 대비 손실 비율을 일관성 있게 통제하는 리스크 관리에 있으며, 이는 단일 거래당 손실을 자본금의 일정한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전략으로 귀결됩니다. 즉, 전체 자본 대비 리스크는 비율로 관리하고 개별 종목은 이 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1% 룰과 2% 룰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원칙은 계좌를 복리로 성장시키는 핵심 구조입니다. 트레이더는 결국 기대값의 확률 게임을 하고 있으며, 손실 금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이 확률 구조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계좌가 복리로 커지면 커질수록 손실 비율의 일정화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금액이 아닌 계좌 자본 대비 일정한 비율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복리로 쌓이듯 손실 또한 복리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손실 비율의 제한을 통해 손실을 통제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매매를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실행해야 비로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에 있어서 승률이 100%란 있을 수 없으며, 숙련된 트레이더라도 50에서 60% 정도의 승률에 만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버는 것보다 잃을 때 어떻게 적게 잃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트레이더는 자신의 감정이 아닌 수학적인 기대값에 따라 트레이딩을 합니다. 데이 트레이딩에서의 손절과 스윙 매매에 있어서의 손절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보통 1에서 3% 손절을, 스윙의 경우 10에서 20%의 손절을 적용해서 매매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비중이 각기 다릅니다. 또한 각 종목의 지지 저항선이나 변동성과 같은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손절률은 5%가 될 수도 1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상황과 트레이딩 전략에 따라 손절률은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레이더가 궁극적으로 통제해야 할 리스크는 손절률이 아닌 계좌 자본 대비 일정한 비율로 고정된 손실 금액이며, 이는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하든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원칙 준수와 원칙 이탈의 시뮬레이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초기 자본금 1,000만 원, 승률 60%라는 동일하고 우수한 조건에서 두 시나리오가 계좌에 미치는 영향을 10번의 시행을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A인 원칙 준수의 경우 익절률 플러스 4%, 손절률 마이너스 2%로 익절 6회, 손절 4회를 기록하며 손실 금액을 일정하게 통제했습니다. 반면 시나리오 B인 원칙 이탈의 경우 동일하게 익절 6회, 손절 4회를 기록했지만 두 번의 손실이 마이너스 10%로 확대되며 원칙을 이탈했습니다. 복리를 적용한 최종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칙을 준수한 시나리오 A는 최종 자산 1,167만 원으로 플러스 167만 원의 순수익을 올리며 총 수익률 플러스 16.70%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이탈한 시나리오 B는 최종 자산 984만 원으로 마이너스 16만 원의 손실을 보며 마이너스 1.60%로 손실 전환되었습니다. 손실을 일관성 있게 통제하지 않으면 계좌의 성패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손절률과 손실 금액이 일정하게 관리되지 못하면 승률과 손익비가 아무리 좋아도 계좌는 결국 우하향하게 됩니다. 일관성 없는 리스크 관리는 복리 효과를 상쇄시키고 자본을 급격히 잃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데이 트레이딩, 종가 베팅, 단기 스윙, 스윙 등 각 매매법마다 손절률을 일정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각 종목의 손절률이 2%든 10%든 관계없이 트레이더는 베팅 비중을 조절하여 계좌 대비 손실 금액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트레이딩의 기대값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계좌 우상향을 가능하게 하는 포지션 사이징의 본질입니다. 구체적으로 1% 룰과 2% 룰의 본질을 살펴보겠습니다. 1% 룰은 한 거래에서 자본의 1% 이상을 잃지 않는 매매로 보수적인 트레이더의 생존의 목적이 있으며, 감정 통제와 장기 생존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본금 1억 원 기준 거래당 손실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반면 2% 룰은 한 거래에서 자본의 2% 이상을 잃지 않는 매매로 공격적인 트레이더의 성장의 목적이 있으며, 자본 회전율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본금 1억 원 기준 거래당 손실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1% 룰은 시장 생존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보수적 전략이며, 2% 룰은 복리 성장 속도를 높이는 비교적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핵심은 손실 금액이 일정해야 한다는 시스템적 사고입니다. 트레이더가 흔히 범하는 오류는 모든 종목에 동일한 손절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목마다 변동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손절률이라도 실제 손실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베팅 금액인 포지션 크기는 계좌 자본의 리스크 비율을 곱한 뒤 종목별 손절률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공식은 트레이딩의 안전벨트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가 1000만 원이고 거래당 1% 리스크인 10만 원 손실 한도를 설정했을 때 손절률이 2%인 A 종목의 포지션 크기는 500만 원이 됩니다. 두 종목 모두 손실 금액은 10만 원으로 동일하므로 계좌의 리스크 노출은 일관적으로 통제되어 리스크 일관성을 만듭니다. 손절률은 유동적이지만 손절 금액은 절대적입니다. 시장 변동성에 맞춰 포지션 크기를 조절하되 계좌의 리스크 노출은 늘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자본 보존, 복리 효과 보호, 감정 통제와 같은 구조적 이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의 거장들 역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강조했습니다. 마크 더글러스는 그에 져서 트레이딩인 더 존에서 리스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일관성이 생긴다고 정의했습니다. 리스크는 거래 전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하며 손실 금액이 작을수록 감정 개입이 줄어들고 감정이 사라질 때 시스템은 일관성을 가집니다. 리스크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만이 확률적 사고를 완성할 수 있으며 1% 룰은 단순한 숫자 규칙이 아니라 트레이더의 정신 구조를 정렬시키는 장치입니다. 헤지펀드의 전설 폴 튜더 존스는 트레이딩의 90%는 방어라고 외쳤습니다. 위대한 트레이더의 90%는 리스크 관리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는 40년이 넘는 투자 경력 동안 항상 한 거래당 계좌에 일해서 2% 리스크 제한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리스크 관리와 함께 5대 1 보상 비율을 병행했습니다. 한 번의 손실은 마이너스 1, 승리 시에는 플러스 5의 구조를 만드는 이 전략은 1987년 블랙 먼데이 당시 하루 만에 플러스 60% 수익을 달성하게 한 근본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리스크 제한이 곧 생존이며 생존은 기회와 복리를 낳고 복리는 결국 트레이더의 유일한 방패이자 무기입니다. 복리의 수학을 보면 작게 잃을수록 빠르게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에 50% 손실은 100%의 수익으로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 거래당 손실을 1에서 2%로 제한하면 계좌의 회복 속도는 지수적으로 단축됩니다. 10% 손실 시 회복에 필요한 수익률은 플러스 11%이지만 2% 손실 시 회복에 필요한 수익률은 플러스 2.04%에 불과합니다. 작게 잃을수록 복리 성장률은 안정되고 심리적 압박도 줄어 트레이딩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룰과 2% 룰은 트레이더의 생존 철학이자 복리 구조의 기초입니다. 이익은 예측할 수 없지만 손실은 통제할 수 있으며 손실의 일정화야말로 그 통제의 출발점입니다. 이익은 시장이 결정하게 두고 손실은 내가 결정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리스크를 고정하는 순간 감정은 사라지고 시스템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그래프는 우상향 곡선으로 바뀝니다. 끝!